자, 문화적 이해는 공유가 중요하다고 했죠. 함께 공유하는 거. 공유하는 음식, 공유하는 라이프 스타일,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 이 모든 게 문화입니다. 그 문화의 중요한 측면이 과반을 넘기면 형성돼요. 그래서 과반이 형성되면 나머지는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문화를 볼게요. 공통된 문화.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는 친구 형성.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친구와 계속 같이 모이고 놀고 어울리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선생님들은 친구 관계를 존중해 줘야 돼요. 아이들의 친구 관계. 애들은 친구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반항아적인 기질이 발현되죠. 근데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했죠? 물음표 던지기라고. 근데 엄마, 아빠, 선생님이 봤을 때는 반항아적인 기질로 느껴지는 거야. 자, 세 번째는 SNS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벌써 초등학교 아이들 이 스마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 안에서 온라인으로 다 하죠. 애들 뭐 온라인 플랫폼 잘 사용하죠. 틱톡도 하고 뭐 인스타 하는 애들도 많고요.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SNS 전문가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멀티플레이어 세대입니다. 멀티가 가능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얼리 아답터. 얼리 아답터는 새로운 신제품을 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사회학적 용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아빠 핸드폰 사줘, 새로운 핸드폰 사줘 그러면 야 무슨 초등학교에게 무슨 핸드폰이 필요해? 아유 그거 필요 없어. 아빠는 안 사주죠. 엄마도 안 사줘. 근데 애들이 왜 새로운 핸드폰 사달라 왜 그럴까요? 이 심리적 동기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음의 욕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서 누구한테 갈까요?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거 잘하면서 인정받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온라인 게임 하거든요. 온라인 게임에서 빨리 새로운 게임에서 왕을 깨고 레벨 깨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하나로 아이들한테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아이들의 그 측면을 정확히 갚아하셔가지고 애들을 인정해 주시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욕구가 사라져요. 무슨 얘기냐? 핸드폰을 계속 사달라고 아빠한테 주는데 아빠는 절대 안 사줘.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얘는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사주시더라도 다른 쪽으로 인정을 많이 해주셔야 그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탈민족성입니다. 탈민족성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왜? 텔레비전 보면 예능 프로그램 보고 유튜브 보면 한국말 잘하는 연예인들 많이 나오고요. 또 아이돌 가수 중에 외국인들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일곱 번째는 친구관계 이중성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친구는 최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는 전혀 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거기까지만 수동적으로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막 나쁜 짓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왕따, 학원폭력 이런 문제 초등학교도 심합니다. 여러분 그 교육부에서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나온 자료들을 보면요, 왕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어디가 제일 강할까요? 여러분 놀랍게 초등학교입니다. 정말이에요. 비율이 초등학교가 훨씬 높습니다. 물론 초등학교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이거 원래는요 몇 년 전 자료만 봐도 왕따의 문제는 중고등학생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내려와요. 초등학교가 지금 제일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냐? 친구관계 이중성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친구는 최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는 아예 그냥 배제시켜버려요. 이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는 어른 지향성입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마음의 욕구예요.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이 돼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는 팬덤 문화입니다. 팬덤 문화. 팬덤 문화는 스타를 따라다니는 문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또 아이돌 가수들이 다 있는 거죠.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이해해 주라는 뜻입니다. 자, 열 번째는 자유갈망입니다. 빨리 자유롭고 싶다. 지금 힘든 거예요.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삶이 자유롭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벌써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이런 경향이 나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자, 11번째, 비밀 이야기하는 존재. 누군가한테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고요. 12번째, 소속감. 아이들은 어디 소속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전한 소속감을 교회에서 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어느 교회에 소속된 아동이다. 그 다음 우리 귀한 공동체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학교에서 티셔츠나 팔찌나 이런 거 만들잖아요. 수련회 때. 그런 걸 좀 잘 제작해서 소속감을 주는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면 좋고요. 또 교회 학교의 그 명칭을 만드는 것도 소속감에 주는데 도움이 돼요. 그냥 아동부라고 하지 말고 아동부의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아,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 소속됐구나. 그 소속감을 확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 명칭이. 이런 팁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13번째는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왜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제가 인터뷰해보면 벌써 아이들이 돈 그래요.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꿈에 대해서 질문하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래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이들의 특징들을 잘 알고 여기에 기독교 교육적 주제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건전한 돈에 대한 개념, 재정 이해,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 돈에 대한 등등. 이 교육 주제죠. 이런 부분 특징들을 여러분이 문화적 특징들을 잘 알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어떤 주제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는 방법인데 그런 팁을 그냥 쭉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듣기 방법입니다. 10대 90의 법칙. 10%만 말하고 90%는 들으라. 듣는 데 집중하는 게 이야기 듣기예요. 두 번째, 긍정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세요. 대표적인 게 표정.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밝은 표정을 지으십시오. 그 다음 적극적인 표현. 야, 난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지금 어머니가 잘하고 계시는데 너 얘기해봐. 너 딸 사랑하는 딸 엄마한테 얘기해봐. 너무 듣고 싶어. 이런 게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 잔소리하면 안 돼요. 이야기 듣기 할 때는. 그리고 공감적 추임새를 잘 하십시오. 공감적 추임새는 공감하면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야, 그랬니? 힘들었겠다. 야, 학교에서 너 그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너 힘들었니? 엄마가 마음이 아파. 선생님이 힘들어. 네 얘기 들으니까. 이런 게 공감적 추임새. 반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무고개 게임은요. 아이들이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바로 안 꺼내고 힌트를 조금씩 줘요. 스무고개 게임 아시죠? 스무고개 힌트 줘서 답 맞추게 하는 거. 애들이 말하는 게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중요한 얘기는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꺼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처음에 나온 정보를 전부로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이야기를 꺼내셔야 돼요. 계속 해봐, 괜찮아, 더 얘기해봐,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야기 듣기의 방법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칭찬을 아까 잘해주라고 했죠. 초등학교 아이들은 칭찬이 중요한데 칭찬은 개별화와 구체화가 방법입니다.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패션을 해보고 왔다, 머리 스타일, 안경, 그다음 옷 이런 게 자기가 노력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 인정해주는 게 칭찬이고 아이들이 말한 것 중에서 인정해주는 게 칭찬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안경을 쓰고 왔어. 그러면 야, 너 안경이 얼굴 모양과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게 칭찬이에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딜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루살렘이요. 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오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뭐요? 땡? 다음 기회를? 이러면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얘는 이제 틀렸지만 그 안에서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칭찬해 주세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갖고 온 겁니다. 어떤 말 속에서도 칭찬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를 또 주세요. 자, 이스라엘에 도시가 있는데 더 얘기해 볼래? 한번 더 생각해 볼래? 근데 결국 얘는 답을 못 맞췄어요. 그럼 마지막은 배움으로 마무리하면 제일 좋아요. 오늘 도시 하나를 배우려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오늘 하나 배우려 이렇게 마무리하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비교평가는 하지 마세요. 비교평가는 옆에 아이와 비교하는 거예요. 야, 쟤는 암송해 왔는데 왜 너는 암송 안 해왔어? 이러면 안 돼요. 절대평가를 하셔야 돼요. 절대평가는 이전보다 잘했으면 칭찬하는 거예요. 안내하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피드백 잔소리는 나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뭐가 이야기할 때 너가 딴 데 보고 졸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 내 생각, 내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때 좀 내 눈을 쳐다보면 난 더 신나서 재미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죠. 이게 나 메시지.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자, 넘겨주세요. 이제 시간이 딱 됐는데요. 제가 약속한 시간까지 좀 됐는데 1분 안에 마칩니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이제 또 방법, 요 5가지 외우세요. 초등학교 아이들 소통하는 방법 5가지입니다. 기분 좋게, 짧게, 다양하게, 재미있게, 빠르게. 기분 좋게 말하세요. 기분 좋게 달리 얘기하면 친절하게.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쵸?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데요. 친절하게 말하는 엄마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친절하게 말하고요. 2번째는 짧게. 여러분 아이들은요 문장을 길게 하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짧게 끊어서 말하는 습관을 갖고요. 3번째 다양하게. 주제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온 아이한테 너 학교 생활 어땠어? 그러면 그냥 그랬어. 어떻게 그냥 그랬는데? 그렇게 물고 들어주면 애들 싫어해요. 그래서 주제를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4번째 재미있게. 제일 어렵죠? 재미있게가 제가 옆에 희망을 드리기 위해 아재 개그라도 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아재 개그라도 하면 애들이 재밌다고 안 해요. 재미없다고 하지. 근데 왜 제가 하라고 하냐? 분위기는 좋아지거든요. 아재 개그를 기분 나쁠 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가 아재 개그 하네, 선생님이 아재 개그 하네, 분위기 좋나, 기분 좋나 보다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하라는 거고요. 5번째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유튜브 2배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의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집중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요 5가지도 꼭 외우세요. 꼭 외우셔야 대화할 때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통 관심사를 찾고 그 관심사를 갖고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해요. 애가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애들이 패션을 좋아하면 패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아이돌 가수 좋아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하세요. 제가 아래다 써놨죠? 최신 유료, 무료 아니에요. 유료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최신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애들과 대화하시면 요즘 아이들은 메시지 잘 안 써요. 이모티콘 대화를 하지. 이모티콘 대화에 여러분이 낄 수 있어요. 최신 유료 이모티콘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포스트잇 응원 메모를 이벤트로 해주세요.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힘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해. 너는 최고의 아이야. 최고의 학생이야. 이 포스트잇에 써서 애들 교회에서 이제 문과 마치고 집에 갈 때 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럼 애들이 딱 보고 씩 하고 웃어요. 너무 희망이 되네. 누군가에게는 그 문구 하나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접어서 던진 애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 문구 하나에 감동받고 희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벤트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보만 드리고 마칩니다. 넘겨주세요. 유튜브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옛날 사진인데 기독교교육연구소, 리더십연구소나 사춘기연구소 치시면 여러 강의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제 책 중에 책 2권만 소개할게요. 사자 웃으며 키우기라고, 요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다 분석해서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2020년도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계속 스테디로 잘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은 넘겨주세요. 어쩌다 교사, 올해 나온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교사에 대해서 본질과 기술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니까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